광주 남구 구립 이강화 미술관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6월 30일까지 열고 있는데요. 광주 남구 이강화 미술관에서는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푸른 상처 별의 공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 이강화 화백과 송규현 화백 2인 전시입니다. 많이 관람하러 와주십시오. 이강화 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전시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푸른 상처와 별의 공전은 이 푸른 상처를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실, 그러니까 상기하자 5.18이랑 비슷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는 두 작가가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5.18에 관한 그림 1980년부터 2020년 5월 40년의 기억 등 2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딱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놀잇감에서 뭔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한국적인 팝아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 이강화 작가는 1980년 5월 조선대학교 재학 중 시민군에 참여하고 작품에 반영했는데요. 광주를 진입하기 위해서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죄값으로 이런 감옥 옥고 생활을 치르셨는데 그때 나오신 뒤에 작업을 하신 작품이에요. 이강화 작가의 기다림이란 작품은 광주 시민의 마음을 은유한 작품인데요. 이 수국이 만발하게 피어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5월달이에요. 5월달에 광주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민주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송규환 작가는 타타타 작품에서 무장 헬기의 굉음 소리를 청각과 시각적 기억 이미지로 나타냈는데요. 서울에서 전시하자마자 경찰에게 압수를 당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증거자료, 견출지 붙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증거 23호. 네. 경찰까지, 검찰까지 압수가 진행이 됐었고, 취조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두 작가는 현대사를 배경으로 민주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각자 결이 다른 작업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미술의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이 왔지만 남도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도 겨울 옷을 벗지 못한 남도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를 좀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상기하자 5.18이라는 작품을 설명하는데요. 5.18을 6.25처럼 겪은 세대다라는 의미의 최신작이고, 이거는 저희가 전시 오픈 날 물감 막 말랐을 때 저희가 바로 붙였던 작품이에요. 이강화 작가의 작품 중 처음 선보이는 목파나 5호를 볼 수 있고, 무등산을 배경으로 항쟁하고 단결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는 송규환 작가의 광주 40년이란 작품을 설명하는데요. 높낮이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낮고. 이거는 아직 우리 마음속에 이게 평평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작품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 전시된 그림들을 보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광주 남구 구립 이강화 미술관에서 무등일보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있는 근대 역사문화마을. 이곳에 있는 미술관과 갤러리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로 시민자유대학의 뻘인아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양림동에 있는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맡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민자유대학에 있는 김태준입니다.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광주에서는 시립미술관이랄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알지만 이렇게 마을이나 도심 곳곳에 있는 작은 소규모의 미술관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마을에 숨어있는 미술관 혹은 이런 공간들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작품도 감상하고 같이 작가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공간을 찾아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양림역사문화마을에 있는 이강화 미술관을 찾아왔습니다. 이강화 미술관은 어떤 곳일까요?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화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이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민자유대학 포린아트 프로그램 중에 이강화 미술관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강화 미술관은요, 구립미술관으로서요, 이강화 선생님의 작품으로 전시회 또는 교육,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강화 삶의 여행자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화 화백은 어떤 사람이고 왜 이곳에 미술관이 지어졌을까요? 이강화 선생님은 53년 영암 출생이시고요. 80년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입학하셨습니다. 80년 5.18 민주화운동이 터지면서 시민군 활동을 하시게 됐고 양림동과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강화 화백에게는 양림동이 제2의 고향으로 남겨져 있고 아직도 유가족들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양림동인 동네에 이강화 미술관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강화 미술관에서 이강화 화백의 작품을 보고 작품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이강화 미술관을 관람하고 나서 또 다른 미술관을 가보았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 갤러리가 있는 오이로 갤러리였습니다. 오이로 갤러리는 어떤 곳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림동에서 오이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많은 작가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문을 열게 됐고요. 미술 작품만이 아닌 다양한 음악, 체험, 문화들을 되게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갤러리는 다양한 미술을 포함한 시민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이로 갤러리에서는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 여러 작가의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을 운영하는 관장님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려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문화공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와서 느끼고 또 감상하고 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도 같이 나누는 것도 하나의 문화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의 모든 시민들이 문화공간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정말 풍요로운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림동에서는 마을이 갖고 있는 오랜 역사처럼 넓고 깊은 여러 예술과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림동에 와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보시면서 많이 즐거워하시는 모습들 보게 됐고요. 몇십 년 만에 다시 와서 이 골목이나 거리를 볼 때 또 느끼는 감회가 색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보여주셔서 포린아트를 통해 이강화 미술관과 오이로 갤러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의 삶 전체가 이곳에 남겨져 있고 작품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전통적인 어떤 민족에 대한 동질성, 그리고 동질에 대한 회복,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들은 좋은 그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고요. 특히 이강화 미술관에 가면 광주 그리고 이강화 화백의 어떤 삶이나 이강화 선생님의 작품 그리고 정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광주에 오시면 꼭 이강화 미술관에 오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천천히 가고 또 깊이 알아가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무엇을 남기고 또한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강화 화백의 작품 정신과 5.15 갤러리가 꿈꾸는 내밀하고 섬세한 소통이 있는 삶을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미술이 함께 하니까 그 행복감이 더 더해져서 이 지금 이강화 미술관 또 이강화 선생님께서 그걸 보셨더라면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이강화의 어떤 삶과 작품 세계를 큰 주제로 가지고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 분 선생님들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분의 어떤 그 발제를 들으시고 좀 궁금했던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이제 김이랑 그리고 한정훈 미술관 전문관장님께서 세 분의 어떤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골시민문화관장님 역시 세 분 언니들에게도 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순 우리랑 분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오병일 연구사의 이강화의 삶과 예술, 양초롱 감독의 이강화 예술의 조형적 특성, 조인호 선생님의 이강화 해화에서 남맥과 현대성 하나 주였습니다. 이제 서로 중복되지 않은 세부 어떤 주제 선정으로 이강화 선생님의 삶과 예술 세계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좀 더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토론이라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저의 의견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초롱 선생님 발제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사실 평론가들이 그 이강화 선생님에 대해서 쓴 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글들이 대체로 어떤 예술적 배경이나 소재 그리고 상징성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서술, 즉 미시적인 접근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양초롱 선생님 논문에서는 이강화 선생의 조형적 특성을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어떤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강화 선생한테 영향을 줬던 작가로서 그 앤드류 르웰 와일러스의 작품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가 15년도에 사실 뉴욕 모마를 갔는데 우연하게 이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강화 선생님 생각이 나서 한참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작품이 나한테 보니까 룰기에 결실시가 아니었고, 네. 그 양초롱 선생님께서는 현실의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그 상징적 의미가 강한 자연물이랄지 인간 혹은 기타 소재들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또 그것들을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 재배치하는 그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강화 선생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어떤 민족적 어떤 인류적 이상을 구현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실적 리얼리즘하고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에 대한 과장이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의 세계를 또 포착해줬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환상적인 어떤 특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먼저 이제 이 발제문을 받아보고 저도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읽어봤었습니다. 근데 이
이강화의 환상성은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한 어떤 환상성으로서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고 우리 사회,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강화 미술을 보통 이제 초현실주의적이다, 뭐 신비주의적이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포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강화 선생님의 경우에 자신의 어떤 작업, 이제 그 이상향에 대한 어떤 그 표출, 그 구현의 방식을 자연주의적인 묘사, 그리고 그것을 다시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고 운용하고 상징성을 구현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상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그러니까 단계적인 도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변증법적 리얼리즘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명쾌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강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상징적이다, 환상적이다, 신비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선생님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감 모두 느끼는 그 신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2009년도에 상록전시관에서 이강화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제 가까이에서 작품을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것 같은데 또 사실적이 아닌 느낌?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은데 또 현실적이 아니고 뭔가 뭐 이상적인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중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복합적인 그런 느낌들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이강화 전시를 보고 나면 그 치열함에 정말 놀랍고 뭐 경이롭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양초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조형적 특성하고 더불어서 표현 기법적인 어떤 면들이 결합이 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치열한 작가 정신, 작업량, 그 섬세한 어떤 치밀함, 정확한 그런 묘사력 이런 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순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신비롭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 기법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치열하고 섬세하고 견고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왜 사실적인 것 같은 사실적이지 않지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했는데 반면에 굉장히 입체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선적 요소가 강하고 또 그림자가 의외로 희미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대상들을 결합을 시켜놨는데 그 결합에 어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역할을 한 조형 요소로서 그 그림자 처리랄지 이런 게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대상들이 조금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느낌 뭐 그런 걸 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생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인체의 묘사를 보면 다소 조금 어쩔 때는 조금 경직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누드라는 게 자연물과 누드의 결합은 되게 생경하거든요. 이런 생경함 그러면서 또 강렬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환상적이다랄지 신비적이랄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굽히지 않고 조윤호 선생님 표현대로는 그 자신만의 고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누드에 또 집착을 하셨고 끝까지 자기의 스타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뚜렷한 자기 주장을 통해서 자기 고유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강화의 치밀한 어떤 치열한 또 세심한 표현 방식과 엄청난 작업량 그리고 또 민족적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어법의 확보를 위해서 정말 뚝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보여준 의지들 또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다는 거, 이 지속성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그 대상들이 지닌 상징성들이 사실은 되게 보편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성들이 지닌 대상들이 우리 지역,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존의 어떤 특정 리얼리즘이다라고 이강화 미술을 말하기보다는 이강화 특유의 어떤 리얼리즘을 구축해냈다. 이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니, 본인 질문은 안 하시고 시간상 조금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좀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분분해 좀 임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질문은 대상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좋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봄날이 지났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복된 오후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 다시 이강화 선생님을 만나고 또 여기 다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이강화 선생님을 특별히 또 연구하고 분석하신 내용들을 잘근잘근 씹어서 우리한테 입에다 넣어주니까 후루룩 마시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특별식을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만 빼고 전부 다 전문가세요. 저는 김용순입니다. 죄송해요. 광주문화재단 소속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미술 전문가신데 저만 이제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미 전문가분들이 다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알고 하는 거는 좀 사족이다라는 느낌? 그렇지만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이야기와 또 제너럴리스트가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용기 내서 질문은 제일 마지막 단에 하고 저의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화 선생님은 작정하고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메모를 좀 해봤거든요. 나왔던 게 전통, 민족문화, 그다음에 굉장히 유니크한 독자적 조형문화, 그다음에 사실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상징성, 그다음에 장인, 노력, 땅, 집요한 작업, 거기에다 역사 인식, 남도의 정한, 삶의 현장.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만학을 했다라는 게 또 이분에게는 굉장히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시도를 했을 법한 시기에 이미 뚜렷한 길을 정하고 가신 것 같아요. 이미 선생님의 작업 중에 길이 그냥 확 뚫려 있어요. 영산강에서도 길이 확 뚫려 있고 무등산 비단길에서도 길이 확 뚫려 있는데 선생님이 작업을 하던 시점에 이미 선생님은 작업의 길을 확 열고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를테면 보통의 사람들은 요즘은 개념미술이니 설치니 하면서 특히 수공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고도 작업을 하시죠. 아니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도 작업을 하시죠.
근데 이강하 선생님은 철저하게 머리와 가슴과 손이 같이 움직인 작가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더 빛나는 작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공과 머리, 이기적인 거와 뜨거운 가슴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남도의 정안이랄지 역사양식이랄지 결국은 무등산 비단길이 저 너머의 세계,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그런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데 영산강에서도 길이 나오고 무등산에서도 길이 나와요. 결국 선생님은 길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나. 영산강변 사람들 사계도 중요했지만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피단길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피단길 위에 왜 여성 무드를 안 줬을까? 그죠? 저는 그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여성의 무드가 아니라 다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왜 여성 무드인가? 뭐 이제 여성 무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섹슈얼리티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건강하고 생명력 강한. 그래서 일정 정도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리스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 짧게 해야 된다면 감각에 더 해도 되나요? 더 해도 되나요?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화면에 보면 늘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켜서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왜 작정하고 힘든 길을 가셨나 모르겠어요. 대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윤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는 마치 집단 무를 행하는 것처럼 뭘 했냐면 남도의 인상화풍, 호남의 그 뭉툭한 구상화풍을 그렸거든요. 이거를 세피를 그리지 않고, 근데 선생님은 세피를 그리셨어요. 세피를 그리다 보니까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요즘 말로 졸라 열심히 그려야 이를테면 일정 작업량을 채우는,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그려버리면 뭐 하루에 뭐 다른 작가분들이 나한테 성기를 낼 수도 있어요. 대충 그냥 며칠에 한 작품 뚝딱 그릴 수 있는 거를 이를테면 바를 위에다가 새롭게 그리고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세필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의 태도가 이를테면 계속해서 그런 무등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실과 이상을 선생님은 왜 그렇게 굳이 고집을 하셨는지. 우리가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영혼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분법적 구도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피아노 묻지 마세요. 피아노 연주곡이 굉장히 우리한테 긴 여운을 남겼어요. 그리고 맞춤 연주에서 정말 이 색다른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길게 여운을 남겼는데, 저는 오늘 이 학술 세미나도 저와 선생님들 사이에 이강하 선생님을 길게 생각하는 긴 여운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들 핵심적인 분들만 오셨어요. 다 일당배관. 제가 사람 숫자를 세워봤어요. 아까 30명 오셨거든요. 그러면 3,000명이에요. 일당배이니까. 그래서 겁나 떨리네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과 이제 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일단 비단길에 왜 여성의 무드가 이렇게 그려졌는지 그게 대한 여기는 그 답은 이강하 선생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인류나 여인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세상의 마무리고 만장이고
그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여성은 태초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들이나 온 시세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동양 사상이나 거기 성리학이나 모든 사상을 보면은 최초 세계는 깨끗하고 완전하고 무결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흠이 없는 세계인데요. 그럼 태초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향이고 가장 뛰어난 존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인데 특히 여성들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성들을 그린다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태초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바로 그래 아버지는 산이라고 했고 길은 여성이라고 했거든요. 대지나 토양이나 사람들이 있게 하는 근본은 여성이라고 했고요. 역사는 남성으로 산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바로 태초의 우주 순수와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 그리고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에서 생각됐다고 작가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성 선생님도 그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샤머니즘적인 것을 대부분 무속으로 많이 연결을 하는데 무속은 하나의 일환이고요. 그 샤머니즘적 요소 안에 그 돼지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모성이라든가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동서양을 막론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이 있는 부분들로 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강원 선생님의 그래서 인체를 보면 여성 그 누드 인체를 보면 사실적이지만 인체 구도가 그 화면 배치 형태로 일반 구도보다는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여성 나체를 누드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이념화된 어떤 대상으로서 네, 안녕하세요. 광주를 들려준 남자 작곡가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한평생 동안 조국의 광복과 평화를 염원했던 무등산의 화가 이강화 선생님을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던 분이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분, 바로 이강화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강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강화 선생님은 남도 리얼리즘 화단의 한 축을 독창적인 작업 방식으로 구사를 하셨던 남도의 리얼리즘의 기수셨고요. 5.18 시민군 활동으로 인해 어떤 느꼈던 상처,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 자유와 평화에 대한 어떤 상징들을 작업 속에 담아내셨던 그런 화가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100년의 염원 광복의 꿈길이라는 현재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와 이강화 선생님이 그림이 어떤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요? 이번 100년의 염원 광복의 꿈길이라는 전시는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전시예요. 그리고 저희 이강화 미술관이 3.1 만세운동길에 위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 중요한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강화 화백의 어떤 비무장지대 작품부터
그 전에 민족 자주 통일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던 주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림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방색이나 무등산이나 또 여성의 누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그림 곳곳에 있던데 이런 상징적인 의미 또한 이강화 선생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림에 대한 철학 혹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등산을 5.18을 직접 목격했고 어떤 증인의 어떤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등산을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항상 단청무늬라든지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죠. 단청무늬가. 그리고 남도의 오방색이라든지 이런 비단기를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그 위에 자연을 상징하는 여성의 누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강화 화백만의 어떤 리얼리즘 그리고 강념적인 어떤 풍경, 실제로 있는 풍경은 아니에요. 무등산이라든지 이 비단길이 관념 속에 있는 상징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매치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작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5.18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염원,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들이 그런 정체성을 담은 어떤 이미지들로 차용이 돼서 작품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강화 선생님의 아까 설명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초들의 삶, 그리고 남도의 그런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제 5.18과 관련된 무등산, 광주 사람들의 삶,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림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이 천진의 역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경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관성들을 좀 이 그림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이강화 선생님의 가장 함축적인 의미가 이 그림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음악이 아무래도 이제 표제 음악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타이틀이 있는 그 음악이다 보니까 먼저는 이 그림을 한번 아까 이선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림에 대한 분석을 하면 좀 더 이 그림이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음악의 핵심은 바로 줄입니다. 이 줄은 누드 여인과 사천왕상, 죽음의 신 사천왕상이 연결되는 이 줄의 테마가 이 모든 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테마와 사천왕상의 테마 그리고 오방색의 그 길의 테마가 모든 줄과 연결되어 있고 끝에도 역시 마지막에도 그 줄의 테마로서 이 곡을 마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경계성들이 하나의 그런 이음새가 하나의 줄로 통해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음악도 그 그림을 통해서 똑같이 표현하고 싶은 게 제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는 제 음악을 먼저 이렇게 들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보다는 이강화라는 그 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그때 당시에 5.18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나라가 많은 민주화 운동에 많이 동참하시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셨던 그런 분인데 사실 고향에서도 많이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시간이 되신다면 이 양림동에 있는 이강화 미술관에 오셔서 그림을 감상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음악이 있다면 이 음악을 통해서 이강화 선생님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부속 전시인 파빌리온 프로젝트, 이번엔 이강하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정규석 시민기자입니다. 광주 이강하 미술관에서는 2018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작품 주제는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에서 창작한 자연과 인공을 경계짓는 원시를 의미하는 핫하우스입니다. 작가 렌저리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능력을 박탈하는 사회 구조와 갈등으로 나타나는 정적과 적개심을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비디오 영상의 추상의 형태로 자연 속에서 배회하는 육체를 표현한 도미닉 망일라 작가는 큰 세상에서 온실처럼 자리하는 공간을 말하고자 합니다. 삼각뿔 형태의 알록달록한 텐트로 보이는 인디 파라데스의 작품은 토양을 착취해 대형 슈퍼마켓, 아파트와 여가 시설 등을 만들며 이러한 결과로 과도한 혼잡과 오염, 폐기물이 생성돼 지구를 신음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일상에서 찾고자 한 마크 살바토스 작가는 오래된 가구와 물체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민주화 운동과 시위 현장에서 우리의 육체가 공중분해됨을 나타내는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가 이세연은 오랜 시간 견뎌낸 돌을 던지는 행위로 돌이 지나온 역사가 자신의 일부로 느껴짐을 표현합니다. 고 이강하 화백은 비어있는 벌집 그림으로 남도지방 사람들의 한을 표현했습니다. 네,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요. 2018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트 네트워크와 이강하 미술관이 협력 공동 진행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이강하 미술관에서 CNB 정규석입니다.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화폭에서 만나는 무등산의 봄은 어떨까요? 광주 이강하 미술관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규석 시민기자입니다. 남구 이강하 미술관에서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사랑한 화가 이강하의 길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이강하 미술관은 이강하 화백이 전 생애 동안 그린 미술 작품과 자료 모두를 유가족이 광주 남구청에 기증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1층 전시실에서는 작품 전시와 아카이브전을 보실 수 있고요. 2층 자료실과 교육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의 주민과 시민, 관람객들과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관 한 면을 가득 채운 12m가 넘는 대작인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는 무등산을 배경으로 단청과 오방색으로 우리 민족 정서를 표현합니다. 무등산으로 펼쳐진 비단길은 무등을 가로질러 통일로 가는 길을 나타내고 앉거나 선 여인은 광주의 정체성으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며 꾸밈없는 순수한 자연임을 의미합니다. 그림에는 이와 같이 문앞에 치는 발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발에는 불상과 사천왕상, 탈춤 추는 사람이 극사실주의로 세밀하게 표현돼 감동을 줍니다. 작가는 무등산과 영산강을 닮은 전라도 사람의 삶과 풍경을 즐겨 화폭에 담았습니다. 2007년도 작품인 무등산의 봄은 작가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서석대와 입석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으로 앞쪽에는 분홍색 철쭉꽃이 만발한 완연한 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작품 앞에 놓인 나무는 아직도 추운 겨울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는 죽음을 앞둔 이강하 화백의 어떤 처지를 반영하고 있고 그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은 또 다른 희망과 비상을 의미합니다. 1층 아카이브 전에서는 작가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린 그림 소개와 언론에 소개된 국내외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통한
희망적인 메시지와 어떤 감동은 관람객들이 미술관에 오셔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작품 활동을 한 이강화 화백. 치열한 삶을 그림으로 남긴 작가의 작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강화 미술관에서 CNB 정기석입니다. 파란 하늘과 우뚝 솟은 주상절리. 초록으로 변해가는 무등산의 봄은 희망이고 강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고 이강화 화백은 무등산의 화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무등산은 단순한 산과 자연의 의미가 아닌 80년 5월의 광주와 광주 시민을 지키고 품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했던 작가 이강하. 그는 5월 광주의 염원을 담은 무등의 비단길이 끝내 백두산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에게 무등산은 통일이었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광주 MBC 캠페인 국립공원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SK 브로드밴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무등산과 영산강의 화가로 불렸던 고 이강하 작가의 유품과 기록들이 고인의 작업실에 있었던 광주 양림동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고인의 예술혼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영산강과 무등산은 고 이강하 화백에게 역사의 한이 서린 공간이자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염원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화백의 대표작을 담은 사진과 소품들이 조그만 벽면에 가득 담겼습니다. 지난 2008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6해, 고인의 부인 이정덕 씨는 남편의 흔적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엄청난 작업량으로 유명했던 고인의 손때 묻은 스케치북과 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샘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새벽이나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이제 걸작이 하나 나올 것 같다. 그게 이제 저한테 주는 가장 선물이었어요. 전시실 2층에는 고인의 작업실이 재현됐습니다. 수많은 대작을 만들어냈던 그림 도구들. 그 옆엔 끝내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유작, 하늘 수박이 이젤 위에 놓여 있습니다. 55살의 길지 않은 그림 인생 동안 9차례 국내외 개인전을 열고 6권의 작품집을 냈던 남도의 작가. 그의 삶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양림동 다형 다방에서 계속되고 8일부터는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고인의 대표작을 모은 추모전이 열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셋에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개관식을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이강화 기념사업회 이종욱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개관식을 빛내주신 대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의회 강원호 의장님 와주셨습니다. 광주시 의회 유정식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남구의회 김정기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황경아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박희율 의원님 와주셨고요. 배진하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조기주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하주아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박향문화관광체육실장님 와주셨습니다. 남구문화원 성현출 원장님 와주셨습니다. 최용호 남구청장님 와주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광주지부 곽수봉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조선대학교 황영성 명예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양림동 주민자치협의회 편춘기 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남구청 문화관광과장 김단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림동 일원에 2009년부터 국비 12등 총 사업비 254억 원으로 역사문화마을 관광 장안화 사업을 추진해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10월 구 양림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양림동 출신의 이강화 화백 미술관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건물 리모델링 미술관 조성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1일 고 이강화 화백의 유족께서 유작 400점과 유물 134점을 이강화 미술관 조성을 위해 우리 남구청에 무상으로 기증해 주셨고 2017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민가위탁 공개 모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수탁단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이강화 기념사업회와 금년 1월 25일 위수탁 계약을 맺고 금일 뜻깊은 개관식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강화 미술관은 연면적 481.4 평방미터로서 147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461.9 평방미터 141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 전시실, 2층 수장고, 체험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고 기증받은 미술품 400점과 유품 134점을 갖추고 앞으로 각종 전시회가 개최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강화 미술관의 이강화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선입니다. 이강화 회는 1953년 영암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개인전 총 15회와 다수의 기획전을 참여하셨습니다. 80년 5월에 광주 시민군으로 싸우시면서 인연이 된 양림동에서 80년대, 90년대 대표 작품들을 남기셨습니다. 70년대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맥, 무등산, 그리고 무등산 연작 등을 작업을 하셨고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죠. 단일 작가로서 500여 점의 작품과 유품을 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남구청과 유가족이 2013년부터 오늘까지 함께 공들인 하나의 사업이고 저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과 작품의 기증은 지자체들의 분보기가 될 것이고 양림동의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미일의 지향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강화 화백이 남긴 작품과 자료들을 지켜내기 위해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남구 이강화 미술관에 기증하는 결정 또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와 작품을 가지고 장래성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문화사업을 펼치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희망을,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큰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장기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강화 미술관에서는 이 많은 컨텐츠들을 그릇에 담아내서 좋은 문화유산으로 지킬 것입니다.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또 거기에 등장하는 비단길 역시 저희의 전통적인 문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방색, 그리고 우리의 색깔, 우리의 선, 그리고 우리의 형태를 그 자연 속에 같이 부합시켜줌으로써 저희가 잊었던 우리의 혼들을 되찾고 또 우리의 정서를 확인하고 또 그로부터 이어지는 길 속에서 통일로 가는, 아니면 민족의 정서를 되찾는, 아니면 민족의 원형적 동질성을 되찾는데 조금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크게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광주가 되기를 꿈꾸며 무등산의 비단길이 통일로 가는 길이 되고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작업했던 화가였습니다. 그 치열했던 작업의 산물인 작품들이 남구 자산이 되고 양림동의 관광 자원이 되어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가 이강화 작가관이나 작품 세계가 재조명되고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또 새로운 미래를 광주가 자꾸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걸 가치 있게 빚을 낼 것인지 하는데 저는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오히려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강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구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역사를 잘 우리가 보존하고 확대해가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지원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강화 미술관 개관까지 우리 최영호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직원 여러분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유정신 우리 시의원님 저희 또 남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지켜보고 또 예산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에 많은 협조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 어찌 보면 화가로서는 젊은 나이 50대 저희들 곁을 떠나게 됐었는데 한참 열심히 작업을 하고 또 우리 광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제목감이었는데 진짜 광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가구는 학교 생활을 할 때나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말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작품 태도가 우직할 정도로 대단히 그 추진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주의 혼 같은 것을 또 남도 정신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고인을 떠올리면서 역시 그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83년도에 이강화와 저와 그리고 최영석 그리고 양창렬 등이 그 남루한 차에 남루한 놈들이 전라도 남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스케치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첩들이 나와서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저희들이 화구를 뒤지고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강화는 그 파출소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 우리 이강화가 늘 우리 형을 살고 일정 부분 살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컴퓨터 내진 전산 처리가 부족해가지고 부산 쪽으로는 말하자면 기소 중지자로 되어 있었던 것. 말하자면 쉽게 하면서 이 수배자로 되어 있었죠. 이강화 때문에 사실은 그 후로는 완전히 그런 일을 작화하고 왔던 기억이 아주 새롭게 언제나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이 양림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항이 강한 그런 양림동입니다. 유신시대의 이 양림옥교회 기독자양력의 은명기 목사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하시고 그거 듣다가 또 번역을 치르고 그런 것이었고 여기는 또 이 앞에가 3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이래서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뜻있는 곳에 기념관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관식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미술관 관람이 있겠습니다. 안쪽에 수장고에 작품 들어가거든요. 안쪽 덤으로. 수장고에. 네. 무등산과 영산강의 화가로 불렸던 고 이강하 작가의 유품과 기록들이 고인의 작업실이 있었던 광주 양림동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고인의 예술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영산강과 무등산은 고 이강하 화백에게 역사의 한이 서린 공간이자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염원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화백의 대표작을 담은 사진과 소품들이 조그만 벽면에 가득 담겼습니다. 지난 2008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6해, 고인의 부인 이정덕 씨는 남편의 흔적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엄청난 작업량으로 유명했던 고인의 손때 묻은 스케치북과 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샘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새벽이나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이제 걸작이 하나 나올 것 같다. 그게 이제 저한테 주는 가장 선물이었어요. 전시실 2층에는 고인의 작업실이 재현됐습니다. 수많은 대작을 만들어냈던 그림 도구들, 그 옆엔 끝내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유작 하늘 수박이 이젤 위에 놓여 있습니다. 55살의 길지 않은 그림 인생 동안 9차례 국내외 개인전을 열고 6권의 작품집을 냈던 남도의 작가. 그의 삶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양림동 다형다방에서 계속되고 8일부터는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고인의 대표작을 모은 추모전이 열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